5세대 전투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의 F-35나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바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란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공중 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공군의 기본은 옛 F-4 팬텀2, F-5 노스럽, F-14 톰캣뿐만 아니라 소련의 미그-29와 수호이 24입니다. 구시대적인 항공기 비행대와 유엔에 의해 부과된 무기 금수 조치의 연장은 그 나라가 스텔스 항공기를 만들도록 자극했습니다. 이 중동 국가는 1986년부터 국내산 기계에 작업해왔고 이미 아자라크쉬, 세케, 그리고 코사르와 같은 모델들을 세계에 선보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새로운 항공기 설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것의 항공기 무기를 공급한 중국과 같은 외국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축적된 모든 경험이 5세대 경전투기인 카헤르 313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군사 뉴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복자로도 알려진 카헤르 313은 국방부와 IRIAF, 이란 이슬람 공화국 공군의 부서인 이란 항공산업기구 IAIO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설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항공기 개발은 3차원 대화형 설계 카티아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013년 2월 1일 테헤란에서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첫 공개 시연과 동시에 프로젝트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은 1979년 이슬람 혁명 34주년 기념일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맘 마흐디의 추종자 수를 나타내는 313이라는 성스러운 숫자가 전투기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개 시연 직후 이 모델은 외국 전문가들과 항공 애호가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313에 대해 제기된 주요 주장들 중 하나는 레이더, 작은 공기 흡입구, 조종석과 기계 전체의 작은 치수의 공간 부족이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심지어 이것을 웃기는 모조품이자 저렴한 F-22 복제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럽 기술자들이 말한 단점들은 첫 번째 카헤르의 능력을 한 가지 의문으로 만들고 이것이 단지 무인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017년 4월 새로운 프로토타입의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항공기는 활주로로 갔고 다른 속도로 여러 번 운행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확대된 조종석, 이중 배기 노즐, 그리고 노즈의 FLIR 터렛의 이전 모델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이 전투기는 길이가 15.5m에 날개 길이가 8m인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입니다. 항공기의 글라이더는 메인 윙의 하중을 줄이고 기동성을 높이는 덕 방식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비표준 공기 역학적 레이아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결합된 직선과 약간 구부러진 많은 표면을 사용하면 전자파의 반사로 인한 항공기의 가시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인기에 대한 연구 덕분에 무선 흡수 물질이 설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잉 버드 오브 프레이와 유사한 날개는 두 번째 날개 역할을 하는 후행 가장자리에 이동식 방향타가 있는 삼각형 화살표 모양의 안정기로 설계된 진보된 PGO 전방 수평꼬리 카나드라고 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스텔스 전투기들과 마찬가지로 카헤르는 비행기에 수직 안정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륙 기어 전투기 3점, 노즈 스트럿, 조종석 아래에 배치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착륙 기어의 모든 플랩에는 톱니 모양의 모서리가 있어 선박의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조종석은 1인승으로 투명 랜턴과 다기능 디지털 디스플레이 유형 헤드업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의 눈높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시하고 다양한 위협 요소에 대한 반응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110- 시속 540km의 속도 범위에서 항공기로부터 탈출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313은 러시아의 K-36L과 매우 유사한 새로운 좌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0에서 시속 1100km의 속도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좌석의 중요한 특징은 머리 부분에 뿔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랜턴을 통해 내던졌을 때 유리를 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YAK-130처럼 폭발 코드가 유리창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출 시스템의 작동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모델의 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낡은 레이더가 전투기를 해칠 뿐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들에게 그것을 보이게 할 것이고 이란은 AFAR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외국 동료들로부터 레이더를 획득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알려진 것은 프로토타입이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여전히 분류되어 있으며 추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제선 분석가들은 이 전투기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J-85나 현지 F-5에 사용되는 이란산 복제품 OWJ를 탑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란이 중국과 군사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시스템에 대한 다른 선택 사항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UAV를 위한 툴루즈-4와 툴루즈-5와 같은 다양한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항공기는 시속 1500km에 도달하고 실용적인 2000km의 범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항공기가 아음속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러시아 S-300과 직결되는 국내 방공 시스템 바바르 373이 탑재될 것이라는 평판입니다. 정복자의 무기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은 1800kg의 적재물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폭탄을 운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이드 와인더와 같은 6개에서 8개의 단거리 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거리 8에서 20km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900kg짜리 폭탄 2개, 더 작은 GPS 유도 폭탄 2개요. 아빌과 카만 무인기에 사용되는 자체 스마트 폭탄인 캠1과 캠5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내에서 중국 무기들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란 무기고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단거리 순항 미사일은 중국 C-704의 직접 파생형인 나스르 MIRV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란의 F-4S에 맞도록 개조되었으며 최대 35km의 사거리와 낮은 고도에서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것은 공대공 미사일 PL-10이나 러시아 유사체 R-73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의 비용에 관해서는 보고된 가격이 놀랐습니다. 하나의 복제품은 이란 공군에 1천만 달러도 들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5세대 항공기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미국 랩터의 가격은 대당 1억 4,600만 달러이고 러시아 수호이 57의 가격은 약 3천만 달러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두 대의 스텔스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하나는 치명적인 기계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특성에 근거해 볼 때 이 프로젝트는 이란의 영공을 보호하고 극히 낮은 생산 비용으로 설계된 현대적인 스텔스 요격 미사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카헤르 313이 다른 강대국들의 최신 전투기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는 실제 비행 시험에 달려있고 아직 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란의 개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하세요. 물론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봐요.